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발생 단계에서 보관한 걸로 저희 내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정보 누출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의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사건은 바로 그날로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았는데 보건 사건의 피해자 진술 조서는 무려 사건 발생 43일 만에 받았어요.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열흘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피해 부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주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법 규정 자체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있었던 이 청문회 발언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국민적 의혹이 뜨거운 것과는 별개로 일단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사실상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리 얘기를 좀 한 거네요. 참 청문회 전 과정을 보면 법조문을 읽고 있다는 느낌을 들 정도로 참 답답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청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있는 법률적인 그 테두리 내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문제는 참 이 경찰청장이 사실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앞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많이 더 주어지고 비중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경찰이 단순히 법조항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국민적인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답답해 하시는 거고, 사실 예전 같으면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수사를 지시하기도 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오늘 김창룡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원래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들, 그 내용들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과연 이제 앞으로 경찰이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들 정도로 참 답답한 청문회였습니다. 예, 하정대 국장. 근데 이제 이게 본안은 예. 원래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당사자가 이미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공소권 없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수사가 한 가지가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옆에 그동안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비서실과 정무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무마되고 묵인되고 은폐되고 방조되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만약에 조사한다면은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 성추행 부분하고 그다음에 묵인 방조 부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 그래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어. 하나는 2차 가해. 이 부분은 경찰도 열심히 조사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경찰에서 청와대에다만 보고를 했다는데 유출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유출됐는가?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안 조사도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하나만 있다면은 공소권 없으니까 수사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나 나머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얼마나 또 철저히 수사를 하는지 저희도 한번 지켜볼 겁니다. 김 변호사님. 네. 김창룡 후보자가 그러면서도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행위는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이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해서 검거하겠다 했는데, 글쎄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벌을 강조한다. 뭐 일각에서는 좀 너무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검찰청장 후보자가 저 발언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얘기는지 모르고 얘기는지 저로서는 알 수는 없으나, 예. 저는 경찰청 후보자가 했던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엄벌하겠다. 저도 엄벌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엄벌하십시오. 반드시 수사하십시오. 왜? 예. 그러면 성추행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 밝힐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근거 없이 악의적인 사실을 퍼뜨렸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게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허위인지 어떻게 알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허위다 아니다 판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처벌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진성준 의원이 방송 나와서 사자 명예훼손 말씀하시던데 저도 누군가가 어떤 특정인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수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진실을 가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 후보자가 저 발언이 예.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선 성추행 고소 사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박원순 전 시장 쪽으로 유출이 됐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 문제는 국정 운영 체계에 따라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저희 내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나면 청와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지를 직접 합니까? 아직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부 수사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할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한병도 의원이 청와대에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는 이 체계고 보고되면 청와대가 수사를 지휘하냐 아직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다. 라는 얘기는 일단 보고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의 과정은 본인도 알 수 없다.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 얘기를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청와대가 유출의 책임자가 아니다, 주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성추행 의혹 문제가 하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묵인 방조건에 관한 것이 하나고, 지금 또 더 정치적으로 파장이 가장 큰 거는 이 피소 사실을 누가 전달했느냐의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억측들이 있잖아요. 청와대가 했느냐. 왜냐하면 경찰이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다니까. 예. 그 청와대에서 혹시 박 전 시장한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청와대에다 보고하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국정상황실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2의 선출지가 아닙니까? 여기에 병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그런 부분에서 발설을 하고 전달했느냐의 부분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검찰에 배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이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다 얽히섞여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해명이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청장도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를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법적으로는 공소권이 없음으로 해서 수사는 불가하지만 진실 규명은 필요하다는 부분은 좀 강조를 해주는 것이 국민의 어떤 경찰 지팡이로서 해야 될 그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말씀하셨던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하정대 국장. 예. 그러니까 좀 더 김창룡 후보자가 수사의 의지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라도 뭔가 좀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게 유출건 검찰이 수사할 거니까 일단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다. 경찰은 이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 일단 그렇게 선을 그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말한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은 경찰에서는 유출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적어도 경찰이 지금 자체 내부적으로 수사팀 내부에서 샜는지 여부를 조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경찰청장 후보자가. 그런 걸로 봐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딱 하나에 경찰은 청와대에만 보고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흘러나왔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성추행의 고소를 하기 전까지는 예. 사전에 이제 피해자하고 가해자 사이에 협상 과정이 있거든요. 사실 그날 8일 날
고소를 결정한 건 오후 2시까지도 결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봐서 그전에까지 협상 과정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느 쪽에서도 나오지 않건데 그 과정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8월 그날 8일 오후 3시에 바로 임순현 젠더특보가 시장한테 직접 보고했잖아요. 근데 그때 바쁘다면서 바로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보면은 뭔가 서울시장이 그런 내용을 사전에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샜든지 간에 이거는 경찰 내부에서 수사기관에서 했다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상을 규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뭔가 오늘 시원한 답변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조금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초기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써서 참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는데 김창룡 후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자는 피해자하고 피해 호소인이 차이가 도대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 생각은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범죄 수사기 측에게는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피해가 아직 입증이 안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2차 피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호소인 얘기까지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그럼 지금부터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속보로 살펴보겠습니다.